한국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 많은 질문이 내가 서 있는 백 쪽 방향으로 공이 날아왔을 때 네. 어떤 볼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네, 뭐 클리어를 쳐서 사실 짧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백 스매시를 강하게 친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또 포인트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백 스매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선수들도 백핸드로 왔을 때 스매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저도 백 스매시 그냥 멋부리려고 한번 하지 역습 맞을까봐 뭐. 그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백핸드 연습이 된다면 백핸드를 드롭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장 공격권을 유지하면서 플레이에 좀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이 백핸드 드롭은 클리어보다 좀 더 위치를 빨리 잡아줘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지만, 백드롭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을 때 사실 이걸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다면 상대방이 벌써 알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백핸드 드롭을 내가 할 거라면, 그리고 많이 밀려서 아래서 치는 게 아닌 상황이라면 위치를 빠르게 먼저 잡아놓고 드롭을 할 수 있어야겠죠. 빨리 잡고 드롭. 상대방이 양쪽으로 이렇게 수비인 상황이고 저희는 앞뒤로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볼이 올라왔을 때 직선으로 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코스예요. 처음에 연습은 직선으로 먼저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플레이가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가운데나 대각선까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죠. 가운데 쪽을 미리 알고 달려드는 경우가 드물어서 가운데로 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간도 만들 수 있고, 상대방도 달려들거나 좀 더 위에서 치는 것보다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는 아래서 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대각선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제가 백을 잡았을 때 같이 붙어주는 경우가 적고, 대각선에서는 이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보여주고 기습적으로 대각선까지 공격을 해주면 또 오히려 바로 찬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왔을 때 대각 주고 바로 이렇게 와서 빵! 이제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가운데 드롭이나 대각선 백핸드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로 타점을 먼저 빨리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서 라켓과 발을 먼저 넘겨서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라켓과 발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스윙을 일단 빨리 내보낼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벌써 이제 드롭이라는 게 너무 예측이 많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감겨지는 드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라켓과 발의 위치를 넘겨준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오른발이 너무 뒤로 많이 가서 아예 뒷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스윙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옆에 정도 디뎌준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스윙이 나와야겠죠. 그다음 백핸드 클리어 같은 경우는 넘어간 라켓이 나가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끊거나 임팩트를 주면서 쭉 던져줬다면, 드롭 같은 경우는 이 잡고 있는 힘만 이용해서 라켓의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듯이 넘겨주는 느낌만 줘도 라켓을 쥐고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놓치는 경우만 아니면 충분히 임팩트가 살아나기 때문에 억지로 임팩트 주려고 이렇게 힘을 주는 것보다 그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놓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쥐고 있는 힘만 가지고 헤드를 그냥 넘겨만 준다면 아래로 어느 정도 각이 생겨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드롭보다는 그냥 떨어뜨리는. 여기서 이제 그립법, 보통 백핸드를 하면 넓은 면을 이렇게 잡는 그립을 사용하는데, 강하게 때릴 때만, 뭐 예를 들어 드라이브라든지 수비를 할 때는 힘이 강할 수 있지만 손목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쪽 모서리 쪽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손목 활용을 이렇게 최대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보시면 넓은 면을 잡았을 때는 손목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모서리 쪽 잡았을 때는 손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이 모서리를 잡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아예 너무 이렇게 띄워 잡아서 이런 분 보셨나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엄지손가락을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예 이렇게 반만 잡아버려서 그립이 잘 안 잡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시켜서 잡아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넓은 면이 아닌 위쪽을 가볍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고 아까처럼 스윙과 발을 넘기고 이 잡는 힘만 이용해서 손목을 넘겨준다면 일단은 떨어뜨리는 백핸드 드롭이 좀 완성이 되겠죠. 자, 타점 같은 경우는 너무 넘어가지 않은 이 옆을 바라봤을 때 높고 내 앞쪽에 있는 위치에서 맞춰주고 가운데로 갈 때 아예 스윙이 대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윙 방향이 직선에서 주고자 하는 방향 정도만 라켓 면이 살짝 직선에서 살짝만 바라볼 정도로만 준다면 볼이 가운데로 그냥 떨어지겠죠. 이걸 억지로 이렇게 깎거나 틀 필요 없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선을 그대로 줬다면 조금만 그 방향 정도만 틀어서 각만 살짝 바꾸는 거죠. 여기에 대각선으로 이제 스윙을 하려면 각이 멀기 때문에 조금 더 라켓이 바깥쪽에서 돌아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깎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깎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백핸드 자체가 어려워서 스윙으로 방향만 바꿔주는 걸 연습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으면서 그대로 준다. 타점을 빨리 잡아놓고 직선, 가운데, 바깥쪽 돌아서 대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근데 직선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운데나 잘 한다면 대각선까지. 그러니까 대각선을 좀 깎아치고 굉장히 까다롭게 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팔을 돌려서 넘겨만 주면 방향이 일단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 먼저 익혀서 대각선으로 가는 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손목의 활용이라든지 라켓의 각도를 좀 조절해서 내 감을 좀 최대로 올리는 게 좋겠죠. 짧게 띄우려고 하면 타점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바로 푸시 맞으니까 백핸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위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겨만 준다. 좀 세도 돼요. 길어도 되니까 위쪽에서 그냥 넘겨만 줘도 셔틀콕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거나 백핸드 클리어가 어려우는데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백핸드 클리어를 계속 시도하는 것보다는 스매싱이나 클리어는 또 부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백핸드를 연습을 하고 계속 배운다면 먼저는 아니어도 좀 드롭을 충분히 배우고 연습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공격권을 만들 수 있는 게 쉽게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짧아져 버리면 또 바로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돼서 이렇게 푸시를 맞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떨어지는 감만 익히면 공격은 당하지 않고 공격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치더라도 뜨지 않게 눌러서 주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놓으려고 하면 스윙을 막 이렇게 끊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볼이 느려지면서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상대방이 받더라도 그냥 떨어뜨리면 어차피 그치 올리게 되니까 공격권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